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끝났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깜짝 기준금리 인하와 미국의 3분기 성장률 호조 소식에 장 초반 3대 지수는 모두 올랐었지만 이내 하락 반전하며 하락폭은 점차 커졌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출구 전략을 서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전날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던 다우지수는 152.9포인트 0.97%나 밀리며 15,593.98에 마감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23.34포인트 1.32% 내린 1,747.16으로 나스닥은 74.61포인트 무려 1.9%나 급락하며 3,857.33에 끝냈습니다.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전망을 상회하며 속도를 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3분기 GDP 성장률이 연율 기준으로 전 분기 대비 2.8%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문가들 예상치였던 1.9% 증가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또한 2분기 수정치인 2.5%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전 분기 대비 증가율 기준으로 지난 3분기 이후 최대 상승폭이 나왔습니다. 한편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3만 6천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직전 주보다 9천 건 줄어든 것이며 시장 예상치인 33만 5천 건을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는 4주째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0.5%로 내린 지 6개월 만에 또다시 역대 최저치인 0.25%로 인하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정책회의를 마친 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낮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기준금리를 인하했다고 인하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기준금리를 0.5% 수준에서 동결했습니다. 영란은행은 이날 통화정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함에 따라 지난 2009년 3월 이후 금리가 꾸준하게 같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럽 증시에서는 독일이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하락세로 그치는 등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독일 닥스 30 지수는 0.44% 상승해 전날에 이어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 지수와 프랑스 닥스 40 지수는 각각 0.6%와 0.1% 이상씩 밀렸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소식에 장 초반엔 급반등했지만 후반에 상승폭이 줄거나 하락세로 반전되는 모습을 띄었습니다. TWTR이란 티커로 IPO 후 첫 거래가 시작된 트위터는 45.10달러에 출발해 상장 첫날, 전날 확정된 공모가인 26달러보다 무려 73%나 높은 44.90달러에 마감됐습니다. 장중 한때 50불을 넘으며 공모가보다 92% 높은 수준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앞서 트위터는 IPO를 통해 18억 2천만 달러의 자금을 확보했는데 지난해 페이스북 이후 IT 기업 IPO로는 최대 규모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증시와이드의 최진아입니다. 전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던 화려했던 다우지수가 이렇게 밀릴 줄이야. 하루 만에 150포인트 이상 빠졌었죠. 나스닥은 거의 2% 가까이나 급락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을까? 일단 미국 쪽의 재료를 먼저 보면요. 3분기 GDP 성장률이 한 2% 혹은 조금 안 되면서 둔화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8% 성장을 3분기 GDP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상보다 양적 완화 축소, 조기 테이퍼링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뉴욕 증시를 끌어내렸고요. 더더욱 놀라운 것은 어제 여러분 휴대폰에도 아마 웬만한 앱 깔아놓으셨으면 속보로 들어왔을 겁니다. 밤에 드라마 보실 때요. 유럽에서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했었죠. 0.25%포인트. 그런데도 유럽 쪽에서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물론 독일은 올랐지만 장중 최고가를 찍은 것에 비해서는 종가가 조금 미미하게 올랐더라고요. 유럽 쪽은 사상 최저치로 지금 기준금리를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금리를 또 내려야 할 정도로 경기가 아주 느리게 회복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너무 좋지 않은 경기가 문제였고 미국은 의외로 빠른 좋은 경기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자, 더욱 문제는 우리 장이죠. 2천을 겨우겨우 지켰었는데 오늘 과연 2천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간밤의 글로벌 증시 분위기는 좋지 못했는데 말이죠. 출발 증시와이드 1부에서 준비한 소식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신창한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청성초놈의 증시 타파 신창한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리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장 여러분, 교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동천을 신창원입니다. 네, 염려하신 대로 개인들 품매도했다가 지금 엄청 손해를 보고 있는데 대안은 없는지 복구 방법은 없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무엇보다 2000선 지지력 테스트에 어제 겨우 성공하긴 했지만 오늘 사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날입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그래도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을 할 거니까 염려 말라라고들 하던데 청송님 생각은 어떠신지 어제만 해도 한 2040 반등을 하고 재차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셨었잖아요. 글쎄요, 기다리는 반등이 어제 이제 안 왔는데, 예상외로 어제 보시면은 조금 반등하다가 바로 밀려버리는 저도 의아했습니다. 저도 이제 바람은, 저도 화내는 것도 이제 지쳤어요. 너무 지쳐가지고. 했는데 이제 풋옵션 어제 또 제가 누차 물타기는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풋옵션을 어제 이제 마이너스 257억인데 어제만 해도 풋 자체가 한 5배짜리가 나와 버렸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어제만 해도 한 1,000억씩 물려들어가는, 우리 개인들이 계속 물려들어가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도 굉장히 답답한 그런 국면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 저는 오늘은, 주식을, 물론 추세적으로는 하락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저점 매수날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주가는 오늘 사실 주 피봇이 하방 이탈하는 부분, 이 부분이 어제 이제 굉장히 제가 이제 염려스러웠던 부분인데, 일단 주가는 저는 지금 자리에서 저점 매수를 오늘 정도는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점이, 오늘 제가 볼 때는 잘하면 61평 한번 언저리까지 오지 않을까 하는데, 이 언저리 온다면은 다시 21평까지 한번 반등할 국면이다. 그렇지만 콜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서울경제센TV 아침 방송은 우리나라의 파생상품 하는 분들은 거의 100%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아마 풋옵션 매도를 하지 않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 이 풋 매도,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저는 어제 이제 풋 매도가 워낙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환매수를 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반등할 걸로 이제 답으로 또 개인들이 물타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옵션 물타기 하는 것은 진짜 가정법원 가기 위한 전조곡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절대 옵션은 지금 물타기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있는 것만 손해보는 선에서 정리해야 된다. 왜? 시간 가치가 워낙 빠르게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등하더라도 주식 자체는 이 옵션 자체는 복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있는 것만 정리하시고 다음 기회에 노려야 된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 이번에도 경험하시지만 우리 CNTV 아침 8시 방송은 하늘 두 쪽 나도 봐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주가는 추세적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렸는데, 제가 이제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 이제 제가 이제 랭코 차트가 이제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죠. 추세가 꺾였다, 이렇게요. 또 PMF 차트가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PMF 차트가 빠른 속도로 무너지는데, PMF 차트 매물대를 보면 1922포인트 언저리,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나오는 게 1880포인트 언저리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은 한 번 더 반등 후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주가가 자체가 워낙 엘리어트 파동으로 정상적으로 움직였거든요. 굉장히 빠른 정상적으로 움직였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쪽에서 잘못 읽었죠. 왜냐하면 여기 이제 미달파가 나올 걸 생각 못하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1파가 크고 2파가 커버리니까 파동 균등의 법칙에 의해서 이쪽이 미달파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전부 이제 이쪽에도 장파, 1파와 똑같은 170포인트짜리가 나올 줄 알고 2150 조정하면 매수하라 하는 바람에 개인들이 풀로 사버렸죠. 그래서 시황을 하면서 많이 먹는 것보다는 많이 먹는 것보다는 적게 먹더라도 데미지 리스크 관리를 그만큼 해야 된다고 했는데, 큰 소리 전부 쳐버리는 바람에 우리 개인들이 이번에 이쪽에서 1,000억, 이쪽에서 1,000억, 또 이쪽에서 1,000억, 이쪽에서 4,000억 합쳐가지고 7,000억 정도, 우리 개인들의 쌈짓돈이 7,000억 정도 옵션에서 무덤이 돼버리는 최악의 장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저도 워낙 데미지 입은 분들이 많아서 저도 욕하고 성질내고 이런 개인을 한번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있는 것만 정리하시고, 반등에 옵션이라는 건 반등해도 반등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 때문에 일단 정리하고 다음 기회를 한번 노리고,
여러분의 그 얇은 길을 한번 씻고 얇은 길을 막고 주뒤에 있는 시황을 한번 함으로써 다시 복귀하는 그런 국면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주가 자체가 분명히 반등합니다. 반등 후에 이제 재하락이 있을 것 같은데 이 하락 때 여러분께서 풋으로 한번 다시 복귀하는 그런 기회를 노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자리에서는 매물대층이 굉장히 두껍고 이 두꺼운 층 자체가 과거 그 8월 달에 6월 달에 또 직계형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볼 때는 단기 저점인데 단기 저점에서 단타 손이 빠르신 분은 매수하지만 빠르지 않는 분은 매매를 하지 말고 또 장기적으로 풋을 갖고 있는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들이 요즘에 손해난 분도 전날 많이 오지만 돈 먹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더 먹으니까 불안해 하시는데 이럴 때 최고의 안은 끝까지 한번 가보는 것이다. 그 끝까지 가보는 것은 랭커 차드가 붉은빛 올 때까지 끝까지 한번 가라. 제가 분명히 답을 알려주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적으로 봤으면 후행 스팬이 전환선을 하방이탈하는 일목수사의 첫 번째 이제 경고가 나왔고 두 번째가 오늘 전환선 기준선의 경고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구름층 자체에 지지가 있거든요. 지지가 있으니까 주가는 한번 분명히 반등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뭐 물린 거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제일 많이 욕들어 먹었던 게 삼성전자 301평 이상에서 이 부분은 오버슈팅이니까 떨어질 때 여러분 분명히 칼날처럼 떨어진다고 우리 에리나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삼성전자를 20일로 올렸거든요. 20일로 올렸는데 빠지는 날은 3일 만에 뺐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버슈팅의 버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고통이 굉장히 많이 겪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간 주가는 61일평 자체가 올라오고 있거든. 삼성전자요. 삼성전자가 올라오기 때문에 301일평 140만 원 언저리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 반면에 제가 분명히 말씀한 조선주 어제 이제 미포조선이 신고가 내면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이런 조선주들은 반등 후에 추가적으로 분명히 빠질 겁니다. 그리고 건설주도 마찬가지죠. 추가적으로 제가 볼 때는 빠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제일 마지막이 자동차주인데 자동차주는 일단 먼저 빠지고 반등한데 또 추가적으로 반등 레벨업 후에 재매도 합니다. 하락을 할 걸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절대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제가 꼭 매수할 때 1등주만 사락했지 현금화에 주력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제가 이제 최악의 경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밴드가 응축해서 큰 블록으로 나옵니다. 블록 나오면서 하방했는데 하방에서 한번 쉬었다가 다시 반등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일단 여러분 계속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들은 요즘 뭐 쾌재를 부르는데 표정 관리 하시면서 수익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 아직까지 수익의 평균 가격은 270이다. 기본적으로 260까지는 손짓고 흠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통 여러분 너무 많이 먹어도 안 좋으니까 10 정도 먹은 다음에는 한번 정리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주가가 다우존스 지가와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했는데 글로벌 증시보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서서히 이제 중국 증시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중국 증시가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끄집어내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 영향을 오늘 꼭 한번 봐주라. 오늘 만약에 중국 증시가 일본, 미국 증시처럼 급락하지 않는다면 오늘 장중의 반등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시체 여러분께서는 단기 매매 하실 분은 하시지만 자신 없는 분은 역시 지수가 뜬다는 것은 1등주가 반등하는 것과 일치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월피봇이 제가 굉장히 염려했죠. 저 염려대로 그대로 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월피봇의 지지가 1885p인데 오늘 1885p, 1890p는 깨고 반등하지 않을까 했는데 강력한 1980대의 지지가 있습니다. 지지가 있으니까 바로 이 1840대 45, 50대 가는 거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센시티의 여러분께서는 오늘 단기적으로 저점 매수 혹시 물린 분이 있으면은 지금 투매보다는 반등의 국면이 40까지는 이제 못할 것 같아요. 못하는데 40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일단 30언저리까지는 반등의 국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 이번에도 뭐 어떤 여러분 저 때문에
욕을 많이 하는 분도 있었는데 지금 지나니까 뭐 저저때 감사하는 분도 많은데 모든 것이 수익을 말하다 해서 항시 상세하게 이야기해놨습니다. 여러분 수익을 말하다를 꼭 보시고 오늘 저녁도 수익을 말하다 매주 한 주 전에 시황을 꼭꼭 이야기합니다. 수익을 말하다 보시고 녹화 한번 꼭 아침 방송도 꼭 보시고 여러분 대응하시면 되고 남이 다 찬성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파이팅 하십시오. 사람이 건강해야 됩니다. 돈 잃고 건강 잃으면 영 손해니까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정성천남이 신창원입니다. 네, 풋옵션 물타기는 절대 안 된다라고 대안 주셨고요. 콜옵션 매수도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추세는 하락으로 보지만 오늘 단기 저가 매수는 가능한 그런 날로 보인다라는 의견 일동주 좋게 보셨지만 다시 한번 신고가 내는 조선주에 대해서는 조심하자라는 의견도 동시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성촌놈 샘플러스 신청환 전문위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네, 최명성 멘토와 함께 최강 종목 알아보는 시간이네요.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 추천주 뭡니까? 예, 오늘의 추천주는 하나손해보험입니다. 대주 지분이 하나생명보험 58%, MG손해보험 9%, 하나손해보험 자사주 3%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1946년 설립된 보험회사로 손해보험과 자산운용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12개의 법인 영업부와 2개의 바카슈랑스 영업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1분기 보험료 수익은 1조 230억 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440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율은 양호합니다. 유보율은 81%고요. 기업 청산 가치는 BPS는 9,000으로 안정적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바닥권에서 3개월 정도 거래량이 증가하고 요 근래에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죠. 심리도도 안정적이고 신용비도 양호합니다. 보유 기간은 제가 약 3주에서 한 달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인 4,070원에서 4,300원 사이에 아래로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금요일이니 최대한 저점에서 잡으시고요. 이 종목은 현재 거래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종목당 어떤 분이 되셨든 500만 원 이상은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1,000만 원 1억씩 들어가면 세력이 알기 때문에 두세 달 동안 상승하지 않고 하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제가 종목은 많이 드리는데 욕심 내지 마시고 이런 종목은 500만 원 선에서만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4,700원입니다. 손절가는 3,900원입니다. 특별히 이 종목은요, 이번에 그 수능을 보신 자녀분들이 있는데요, 수능을 보신 분에 한해서 약 500만 원 정도만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수능 시험을 본 조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실 분도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 부모, 형제분, 친척, 학교 스승님을 위해서 지금껏 11종목을 공개 추천했는데요, 모든 종목이 최소 5%에서 30% 이상 수익이 난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번에 그 시험에 붙든 떨어지든 인생은 공부가 다 아니니까 행복한 고등학교 3학년 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주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맛있는 음식이나 1박 2일 국내 멋진 여행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살아보니까요, 공부보다는 자식이 더 우선이고 더 소중하다는 것을 꼭 느끼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하나손해보험 전일 바닥권에서 급등했는데 오늘 최강 종목으로 추천을 받아봤네요. 오늘 리뷰 종목으로는 전일 재추천해 주셨던 한국전력 말씀을 좀 드려봐야겠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기대감에 전일 드디어 꽤 괜찮은 신호가 보여졌었는데 하루 만에 거의 3만 원 근처까지 온 것 같아요.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2주에 걸쳐서 2번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한 종목입니다. 오늘 그 아침 뉴스를 보니까 국가에서 한국 정부에서 원자력을 더 늘리겠다, 한 25% 정도 늘리겠다 했는데요. 사실상 국내에서 태양광이나 풍력 대체할 종목이 대체할 에너지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이라든가 한전기술 같은 것은 잘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한국전력입니다. 그 한국정책공사 51%, 국민연금 5%로 안정적입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은 양호하며 영업이익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유보율이
1430% 안정적이고요. 어제 솔직히 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도 많이 빠졌고 코스닥 종목은 많이 빠졌는데요. 어제 장중 거의 4% 정도 거래소에서 최고의 수익률과 상승률을 보인 종목인데요. 저는 더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들고 계신 분들 계속 들고 하시고요. 쫄지 마시고 그냥 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5%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 수익 시 분할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저를 찾는 전화가 전국에서 외국에서도 많이 오고 있는데요.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찾는 분들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오후 2시에 같은 장소에서 제가 증권 세미나를 열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멘토님도 이번 주 종목 추천 감사히 들었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꿈이 많은 여자 정혜린입니다. 요즘 우리 장 참 대응하기 힘듭니다.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 종목에는 이 거래소 시장을 중심으로 한 종목들은 빨간불을 켜면서 다행히 마감을 지었는데요. 하지만 코스닥 종목들이 많이 빠지면서 이 파란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AS는 이 도큐멘트 만나보시고 하고요. 제 위시리스트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소원 성취 리스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립밤 사가지고요. 아주 촉촉한 입술 관리하고 있고요. 등산하러 요즘 매주 등산 떠나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위시리스트 이어서 살펴볼게요. 네, 드림백 언제 정도 구입할 수 있을까요? 요즘 좀 장이 안 좋아서 많이 걱정이 되는데 조만간 수익률을 봐서 꼭 드림백도 제가 담아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포트 현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플렉스 20% 비중 담고 있고요. KCC 30%, CJ 10%, 게임빌 20%, 현금 비중이 20%입니다. 미디어플렉스 3,16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목표가 3,300원, 손절가 2,895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KCC 41만 7,5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목표가가 어제 상향 조정이 됐죠. 46만 원, 손절가 41만 5천 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CJ 11만 5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목표가 12만 원, 손절가 10만 5천 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게임빌 5만 2,600원에 매수를 했는데요. 어제 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4만 9천 원에 손절했습니다. 제 총 손익 오늘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섰습니다. 2만 6천 원가량 손익을 보고 있고요. 총 누적 수익률도 마이너스 0.1%입니다. 네, 제 꿈을 이뤄주실 분 만나보죠. 이드코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기운차게 인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제 게임빌 좀 많이 낙폭을 키웠습니다. 7% 가깝게 많이 빠졌고요. 그나마 제가 많은 비중을 담고 있는 KCC가 또 빨간불을 켜주면서 상승 마감을 해서 좀 위안이 되는데 어제 거래소 시장의 종목들은 참 흐름이 좋았습니다. CJ와 또 KCC 또 게임빌까지 자세한 A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 상당히 좀 지수가 안 좋은 모습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21선까지 이탈을 하면서 이번 주 내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개인들이 상당히 좀 힘든 장이 연속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00선이 지지를 해야 시장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2000선이 지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럴 때일수록 주식을 매도하신 분들은 신규 포트에 재편입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는데 일단 우리 종목들도 상당히 좀 탄력이 둔화가 되고 있죠. 전반적으로 시장이 침체가 되면서 종목들도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좀 KCC부터 살펴보면 KCC 이 종목은 어제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했죠. 한 46만 원 정도 46만 원 정도 1차적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고가가 한 45만 9천 원 정도, 한 1,000원 차이로 목표가에 도달하지는 못하는 모습. 오전에 살짝 강세를 유지하다가 다시 3%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꺾이는 듯 했지만 오후장에 다시 또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와주었었죠. 그래서 조가가 약 1% 정도 48만 5천 원으로 마감하는 모습이 나와주었는데 일단 이 종목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61선을 페이크성으로 이탈을 했다가 다시 끌어오는 모습이 나왔던
나왔던 그런 상황에서의 목표가 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정도 목표가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봉이나 뭐 월봉 차트를 보더라도 추세가 이탈하는 듯한 흐름이 나와주었지만 바로 되돌림 현상이 나와주는 패턴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꺾이는 흐름보다는 한 번 더 상단 저항 테스트를 해줄 가능성이 큰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정도 주가 흐름 보면서 목표가에 도달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미디어 플렉스입니다. 이 미디어 플렉스는 상당히 코스닥 영향을 많이 받네요. 그동안에 뭐 4,900원대부터 반등 한 번 없이 거의 뭐 현재 2,900원대까지 수직 급락을 한 상황인데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241선까지 이탈한 모습이죠. 지난주에 한 8% 정도 급등이 나와주었을 때 21선에 대한 저항을 지속적으로 좀 받는 모습이 나와주었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21선이 강한 저항으로 이 미디어 플렉스에게는 탄력을 둔화시키는 그런 저항이 된 것 같고요. 일단 어제 찌라직성 뉴스가 나와주었었죠. 중국 관련해서 문화산업 육성책에 대한 수혜주로 삼성증권에서 기사도 좀 나와주었었는데 약발이 안 먹히는 모습. 그만큼 현재 코스닥 쪽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위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2,895원이죠. 어제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 조금 아쉽지만 손절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여기서 되돌려주는 파동이 나온다면 재차 어제 하락폭만큼 오늘 상승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나와줘야 한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한 2,500원 정도까지도 추가 급락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어제 저점을 이탈하는지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J, 이 CJ는 제가 어제 음식료나 경기방어 섹터 쪽 제 관심주 중에서 유일하게 소폭이지만 빨간불로 들어오는 모습이 좀 나아진 종목인데 일단 어제 5천주 정도 시티그룹에서 매수를 해주면서 저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십자형 양봉의 모습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오늘 정도 어떤 자리를 잡아주는지 확인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게 과거 패턴을 보시면 지지선이 8월 달에 지지를 하면서 한 10만원대를 지지하면서 한 20% 정도 수익이 나왔던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 10만원대를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하면서 일단 양봉 마감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속적으로 이 라인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충분히 좀 반등할 가능성이 큰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상단 저항이 우하향을 하면서 기간 조정으로 시간이 좀 걸려야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뭐 어제처럼 시장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와준다고 할 때도 약간은 지루하겠지만 어제같이 지켜줄 거 지켜주면서 차례 횡보하면서 기간 조정으로 저항들을 우하향시키는 게 좋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홀딩하면서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게임빌입니다. 이 게임빌은 엄청난 투매가 좀 나와주네요. 좀 어이없을 정도로 좀 투매성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절로 좀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바닥 라인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좀 나와줘야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지켜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정상적인 패턴이 되지만은 뭐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은 상당히 좀 개인들을 괴롭히면서 꺾이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손절 처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바닥을 잡는 모습이 다시 한번 나와줄 때 그때 한번 다시 편히 시도를 해보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CC 어제 목표가 상향 조정했는데 2차 목표가도 거의 근접을 했습니다. 오늘도 좀 선전 기대해 보겠습니다. AS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제 최종 포트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플렉스 20% 비중 담고 있습니다. KCC 30%, CJ 10%, 그리고 게임빌 손절로 인해서 현금 비중이 40%로 늘었습니다. 미디어 플렉스 보유 의견 주셨고요. KCC 2차 목표가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오늘 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CJ도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총 누적 손익 4만 1,000원 정도 마이너스권 기록하고 있고요. 총 누적 수익률 마이너스 0.1%입니다. 네, 오늘 제 모든 포트에 빨간불이 좀 켜지길 기대하면서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재료 많았지만 간밤 유럽과 뉴욕 증시 모두 동반 하락하고 말았네요. 전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뉴욕 증시는 그런 분위기가 완전히 다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3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잘 나온 것이 조기 양적 완화 축소 우려를 불러들였고요. 유럽 쪽에서는 22 통화정책회의에서 깜짝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꺼냈지만 그만큼 유럽 경기가 좋지 못한가라는 경기 회복에 대한 의구심이 재차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요. 최근에 증시를 매도했던 외국계 자금 가운데 대부분이 유럽계 자금이었다라고 합니다. 유로화가 다시 한번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국내 증시를 재차 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급이 꼬여서 2000선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잖아요. 수급 개선이 급선무입니다. 중국 3군 3중전에도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죠. 오늘 경계감에 또 지지부진할까요? 걱정도 되네요. 잠시 후 2부로 전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